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 검찰 조사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끌고요. 입에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신변에 그렇게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겪진 않았습니다.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 수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만들려면 대통령님 순방 가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 남겨놓고 가방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웠고 그 공장에서도 그거는 우리 좀 길게 해야 네네. 되니까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드리면 가져갔습니까? 네, 누가 가져갔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 이영선 비서라든지 네. 예. 네.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다 최순실 비슷비슷한 씨가 네, 전달을 지시를 했고요. 했습니다. 네.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이 만난 게 언제입니까? 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처음에 이제 가방을 오다 하면서 처음에 간단하게 네네네.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뒤에 가방 하니까 옷도 좀 해봐라. 한 2, 3개월 가방만 한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방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러면 옷이랑 같이 빨리 네.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옷도 해봐라. 그래서 옷을 같이 하게 근데 그 됐습니다. 100벌 옷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한 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어디다 대통령 입었던 옷이라고 저는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봤을 때는 대통령님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또 그걸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을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옷들은 다 장속에 걸려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네네. 가격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이하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금액은 정해놓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옷 만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진에 나온 샘플실이라는 데가 그 고영태 증인이 옷을 만들었던 곳입니까? 네네. 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네. 거기 논현동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면 논현동에서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뭐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옆에 계시는 김기춘 증인은 뵌 적 있습니까? TV에서만 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김기춘 증인께서는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그것을 믿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아까 같이 똑같이 김기춘 증인을 바라보는 최순실의 시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심하던가요, 최순실도? 아니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중인데요.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질문에는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머리 손질과 의료시술 여부 등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태반 주사 등 각종 주사를 맞은 사실 역시 몰랐다고 밝혔고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부담이 된다며 세월호 시신 인양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을 했냐는 질의에 그런 생각도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죠? 네,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청문회장으로 출석하라는 건데요. 오늘 청문회에는 27명의 증인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최순실 씨와 언니 순득 씨, 조카 장시호 씨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안종범 전 수석과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청문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행명령장은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과 달리 강제력이 없어 최순실 씨 등이 청문회에 출석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이 점차 개고했습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도 없는데요. 서울은 한낮에 7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늦은 오후부터 서쪽 지방과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낮 동안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중부와 전북에는 밤부터 눈이나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특히 영서지방에는 최고 5cm의 많은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 만큼 빙판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 대구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는데요. 낮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5도, 전주 9도, 부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눈이나 비는 모레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휴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하고 있었던 이야기나 다른 사람이 절대 입을 열 수 없던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대통령 만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옷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방을 만들려면 뭐 대통령님 뭐 순방 가기 하루 전날이라든지 이럴 때 가방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하루 남겨놓고 가방을 만든다는 건 되게 어려웠고 그 공장에서도 그거는 우리 좀 길게 해야 네네. 되니까 옷을 만들어서 대통령께 드렸습니까? 네,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옷을 만들어 가졌어요? 드리면 가져갔습니까? 네, 누가 가져갔습니까? 최순실 씨가 가져갔겠죠. 이영선 비서라든지 네. 네. 그럼 어떻게 옷을 만들어라라는 얘기는 누가 지시를 했습니까?
다 최순실 비슷비슷한 씨가 네, 전달을 지시했고요. 했습니다. 네. 옷을 지금까지 박 대통령 옷을 몇 벌이나 만들었습니까?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 한 100벌 가까이 만든 것 100벌 같습니다. 가까이. 언제부터 만들었습니까? 최순실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12년 대선이 끝나고 난 후에 처음에 이제 가방을 오다 하면서 처음에 간단하게 네네네. 그렇게 알게 됐고 그 뒤에 가방 하니까 옷도 좀 해봐라. 한 2, 3개월 가방만 한 거의 반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낌으로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조심하던가요, 최순실도? 아니 그런 얘기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전 질의를 마치고 정회 중인데요. 청문회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학의 황태자로 불렸던 차은택 씨, 최순실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고영태 씨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부끄럽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질문에는 당일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을 뿐 머리 손질과 의료시술 여부 등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통령이 태반 주사 등 각종 주사를 맞은 사실 역시 몰랐다고 밝혔고 최순실 씨를 모른다는 입장도 고수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부담이 된다며 세월호 시신 인양을 해선 안 된다는 말을 했냐는 질의에 그런 생각도 얘기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이 발부됐죠. 네, 국정조사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 11명에 대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후 2시까지 네, 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이 검찰 조사 후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고영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좀 끌고요. 입에 가까이 대서 명확하게 소리가 나게 해주시고요. 네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우리 많은 얘기들을 좀 해봅시다. 네. 국민들은 고영태 증인의 신변 안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는 고영태 증인을 판도라의 상자를 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영태 증인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아마 임기 말까지 계속됐을 거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고영태 증인이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고영태 증인이 어떤 이유에서였던 본인이 억울했던 그 이야기들을 언론에 제보를 했고 이것이 연결되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신변의 위협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까? 신변에 그렇게 위협을 느낀 적은 아직까지는 겪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고영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이야기들은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고 그냥 네네네네네네 이런 식으로 다 알아 하는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했군요. 네네. 거기 논현동에 자주 왔습니까? 아니면 논현동에서 본 게 아니라 딱 한 번 봤던 게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 번밖에 안 봤습니까? 네, 한 번 봤습니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태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혹시 옆에 계시는 김기춘 증인은 뵌 적 있습니까? TV에서만 뵀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시는데 김기춘 증인께서는 최순실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거든요. 혹시 그것을 믿습니까? 그건 정확히 제가 어떻게 말씀을 아까 같이 똑같이 김기춘 증인을 바라보는 최순실의 시각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입에 올렸던 적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들으다가 가방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으니 그러면 옷이랑 같이 빨리 네. 진행을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알겠습니다. 옷도 해봐라. 그래서 옷을 같이 하게 근데 그 됐습니다. 100벌 옷은 다 어디 갔을까요? 한 번 입었던 옷을 다시 입은 것은 본 적이 없거든요. 어디다 팔았을까요? 여러분들이 갔다가 어디다 대통령 입었던 옷이라고 저는 무슨 처리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옷을 봤을 때는 부장님이 순방 가실 때 입었던 옷들을 또 그걸 내부에서 어떤 질의 발표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다시 입으신 적을 몇 번 본 적은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머지 옷들은 다 장속에 걸려 있을까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아시는 게 없습니까? 네네. 가격은 제가 알기로 30만 원 이하로 만들어라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런 금액은 정해놓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옷 만드는 사람한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네. 그럼 그 사진에 나온 샘플실이라는 데가 그 고영태 증인이 옷을 만들었던 곳입니까? 네네. 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옆에 계시는 김종 증인을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만난 적 있습니까? 네, 만난 적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영태 증인이 바라본 김종 증인은? 처음에는 저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본인의 할 말만 하고 남의 말은 귀담아 듣지 않고